그러면 선생님이 좀 욕심내 볼게요. 교과서 35쪽입니다. 35쪽 내용인데, 자, 실험관찰 17쪽의 3번입니다. 환경개발과 생태계 보존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게 바로 우리 활동인데,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조금 더 어렵게 수업해 볼게요. 알았죠? 어렵게 수업해 볼 거예요. 우선은 17쪽을 해결할 수 있어야 좀 어려운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감동 어린 수업 한번 해볼게요. 3번 해결해 봅니다.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볼게요. 도와주러 갑니다. 환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우리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조금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좀 만들면 좋을 건데, 쌤처럼 이렇게 모음 자음을 넣든지, 그죠? 환경이 환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된다. 그렇죠? 오염돼요. 생물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쌤, 오늘 지역사회 문제를 하니까 쌤 창녕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마는 그나마 다행인데, 창녕 우포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오래된 늪인데, 일제시대 때 그 늪이 농사를 짓기 쉽다 해가지고 절반을 잘라가지고 논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복원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복원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답니다. 너무나도 짧게 생각했던 거죠. 당장 전쟁을 해야 되니까 창녕에 그런 짓을 일본인들이 했던 겁니다. 자, 많은 시간과 노력 또는 비용이 든다 해도 좋습니다. 돈 아니에요. 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비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또는 노력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개발할 때에는 생태계를 어떻게? 배려 있게. 좋습니다. 배려라 말했죠? 배려라 말해도 좋습니다. 또는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좋겠네요. 창녕 우포늪이 현재 그래도 개발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일을 해내신 분의 직업이 선생님이세요. 이인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교도소에까지 가면서도 그걸 막아내셨어요. 쌤,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지금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지역사회 환경 문제는 지역민들이 관심 가지고 해결해야 그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라서 함안군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화지 꺼내보세요. 자, 우리가 말로만 맨날 보호하자, 반대하긴 쉽지, 하지 말자 하면 되지, 맞지? 근데 막상 정부가 되고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개발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개발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포스트잇을 가지고 선생님이 요 제시한 집, 공원과 같은 이런 단어를 이용하고, 또 여러분이 편안하게 새로 추가해도 좋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학교라고 하고 싶어요. 왜? 학교가 생기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깔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걸 써주세요. 선생님 같으면 집을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 강변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강변에 멀리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밑에 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왕이면 물이 흐르는 방향에서 상류에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예를 들어 주유소. 자, 이 색깔은 싫어하는, 여러분이 좀 멀리 하고 싶은 걸 쓰세요. 선생님은 주유소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유소가 기름 냄새 나고 차 많이 다니고 폭발할지 모르니까 멀리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멀리 할 때는 이 색깔 쓰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이 색깔로 하세요.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도시를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각자 개발한 것을 친구들과 함께 나는 이렇게 해서 개발했다고 얘기를 서로 나눠보세요. 토론을 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선생님은 그런 거 싫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 싫어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도롱뇽이 있다고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건설을 반대했던 환경운동가들이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해보고 나니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절차적으로 멈춰지요?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과 보호에 있어서는 아주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죠.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개발해보는 사람이 돼보세요. 우리가 안 하면 되지, 보호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균형 있게 한번 하만에도 이렇게 천이 흐르죠? 이걸로 씁니다. 이 펜에는 마커펜을 이용하세요. 쌤 칠판에다 붙일 거거든요. 큼지막하게 써주세요. 집, 주유소, 마트. 쌤 마트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 마트에 가까이 있는 집에 살아봤는데 마트 가까이 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 마트가 좀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준이는 집과 마트를 가까이 딱 붙이네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그래요. 이 색깔은 싫어하는 걸 해라. 쌤이 한번 예측해 볼까요? 선생님은 경찰서가 선생님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 쌤 집 경찰서 가까이 있어요. 소방서도, 근데 소방서는 쌤 집에서 멀리 있어요. 실제 쌤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다르겠죠? 소방차가 출동할 때 소리가 많이 나니 집에서 조금 멀었으면 좋겠다. 실제 그런 민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도시에는. 근데 나는 불이 나면 우리 집을 빨리 꺼줄 수 있으니까 소방서를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민준이는 쓰레기 소각장을 멀리 두네요. 그것도 강의 하루에 뒀네요. 이유가 있겠지. 친구들과 얘기 나눠볼게요. 우진이는 텃밭이 강에 가까이 있기를 원해. 멀리 있기 원해. 중간에요. 중간에. 오케이. 중간에. 오케이. 지우진이도 집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멀리 둔 이유가 냄새 때문에 있겠지, 그지?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함안군청 공무원이 돼보세요. 설계해보세요. 영은이는 목장이 멀리 있으면 좋겠고 강의 하류에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네. 이유가 있겠지. 목장이 왜? 맞습니다. 목장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멀리 두고 싶네. 좋습니다. 너희 생각을 선생님 존중합니다. 목장이 멀리. 공장. 오케이. 너는 상류에 살고 싶고 쓰레기 소각장을 하류에 멀리 하고 싶고, 그지? 우리 인지상정이죠.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가까이 있었으면 약간은 좀 떨어진다, 그지? 왜? 출동할 때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잘했네. 병원도 가까이 있어야 되죠.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또 좋습니다. 선생님이 1분 주겠습니다. 1분. 이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간을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1분 주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은 환경을 그냥 보호하는 거 싫습니다. 아까 보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장 2개 써버렸어요. 공장 2개 써도 됩니다. 공단이 됐네. 공장 2개면 공단이지. 그리고 강의 상류에 뒀어요? 하류에 뒀어요?
아래에 뒀네. 아래에 둔 이유가 있겠지. 5월 45일. 여러분들 잘하네.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 계획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선생님 수업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메시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시간 됐습니다. 선생님 봅니다. 선생님 봅니다. 자, 선생님이 1분의 시간을 더 줄게요.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너는 왜 그랬어?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랬어? 이야기 나눠보세요. 1분 줄게요. 뭐 부끄럽나? 같이 할까요?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됐다. 초각장만 했네. 초각장은 최대한 멀리. 좋습니다. 집에서 경찰서 가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좋습니다. 맞아요. 치안이 안정돼서 너는 좋게 생각하는 거지. 맞죠?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텃밭은 조금만 멀리 하고. 좋습니다. 병원은 가까이. 민준이 병원을 가까이 한 이유가 있나요? 비염이 있기 때문에. 와, 나름 이유가 있다. 우리 민준이는 병원을 가까이 한 이유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지.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 조금 실수를 했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서로의 얘기를 나눠봤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걸 너무 느꼈고, 우리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도시 계획도 그렇게 짜네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대도시를 만들어 볼게요. 도시를 모아 대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거 선택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심우진이는 미안해. 쌤이 좀 더 위쪽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니. 이게 중요해. 네가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 맞지? 네가 상류를 의미한 거지. 네가 맞아. 맞는데 선생님 요걸 원해요. 이 흐른 요걸 원해. 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쌤이 더 위아래를 더 잘 나타냈어야 되는데 쌤 실수입니다. 자,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선생님은 정부입니다. 정부. 알았어요? 정부입니다. 자, 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메시지 하나 던져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만을 한번 개발해봤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며 도시를 개발해봤어요. 대략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강의 상류와 강에 인접해서 집을 짓고 그 근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배치하죠. 그러면서 강 하류에 내가 싫어하는 쓰레기 조각장이나 주유소, 공장 이런 것들을 배치하죠.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가 됐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내가 싫어하는 시설은 곧 누군가의 주거지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느껴지나요? 색깔에서 느껴지나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약간 좀 어려운 수업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35쪽입니다. 달려보죠. 오늘 활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활이 편리하도록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등 환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해버리죠? 오염시킵니다. 어쩔 수 없죠.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면 생물이 사는 곳이 감소합니다. 아까 장제늪도 다 없어지고 이 두 생물밖에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선생님이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환경 개발은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균형 있게 그리고 시각을 넓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다 정리했죠? 보이나요? 좋습니다.